스타워즈의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본편에선 알 수 없었던 데스스타 설계도의 뒷이야기,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입니다. Requesting a call sign. Rogue One. 제국군으로부터 벗어나 은둔에 살던 과학자 갤런 어소는 다시 제국군에 의해 붙잡히게 되면서 딸인 진 어소와 헤어지게 됩니다. 제국군의 편에서 그들을 도왔지만 사실은 그들의 대량 살상 무기를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약점도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 약점을 반란군, 아니 그의 딸에게 전달해 은하계의 위기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서 레아 공주가 숨기고 있던 바로 그 설계도가 어떻게 구해졌는지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스피노프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요, 스타워즈 1편, 오리지널 1편의 그 바로 이전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낑겨 넣자면 뭐 한 3.5편 정도? 오리지널 1편을 보시면 이 데스스타라고 하는 이 달을 닮은 거대한 대량 살상 무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주인공이 이렇게 비행기 몰고 가다가 야 뿅뿅뿅뿅 했더니 사실 이렇게 아주 손쉽게 악당을 물리치는 바람에 이런 어떤 플롯의 구멍, 왜 한 발 한두 발만 쐈는데 과연 데스스타는 전체가 다 폭발해야 했었나 라고 하는 이 플롯의 구멍은 사실 팬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놀림거리기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 달만한 무기가 미사일 몇 번 뿅뿅뿅뿅 쏜다고 다 박살나냐? 그래서 바로 이 영화는 바로 그 거대한 플롯의 구멍이자 놀림거리를 아주 진지한 역사극처럼, 그리고 전쟁 영화처럼 접근해서 만들어낸 공식적인 플롯 구멍 메꾸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일단 이 영화의 톤 자체는 상당히 성인의 취향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기존의 스타워즈 시리즈가 아이들의 시선 혹은 모두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유머와 표현력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전체 관람가로 다 같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면, 로그원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즈를 보고 자란 바로 그 성인 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굉장히 비장하고요, 유머도 많지 않고 선과 악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머 자체도 굉장히 시니컬하고 상당히 어른스러워요. 물론 웃기긴 합니다. 바로 그런 지점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빛나는 장면은 뭐 의회가 막 반대해서 결국에는 진이 야 나 혼자라도 갈게 하면서 이제 박차고 나오는데, 카시안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There's a way to defeat it. You need to capture the plans. If you're really doing this, I want to help. We'll need a team. 분명 이 영화에서 악은 다스베이더와 제국군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국군에게 투쟁해왔던 반란군들조차도 사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똑같이 적들을 죽이고 불가피한 작전들을 많이 수행해온, 쉽게 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평범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그 묵직한 울림이 오더라고요. 뭐 좀 울었어요. 저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성인들의 입장에서 야 쟤네들은 지금 이런 처지가 아닐까? 그러므로 인해서 영화는 훨씬 더 분위기가 진지해집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스타워즈 속의 세계가 진짜 세계 같다라는 느낌, 정말로 있을 것 같은 사람의 살냄새가 나는 그런 세계이다 라는 느낌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영화의 장점은 이렇게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가면서도 기존의 스타워즈에서 우리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깨알 같은 요소들을 정말 말 그대로 깨알같이 여기저기 잘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은 새로운 스타워즈 영화를 보고 있지만 옛날 스타워즈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우리가 낄낄거렸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재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역시 가장 최고는 역시
다스베이더. 야, 다스베이더. 야, 이거는 이따가 캐릭터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집어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Very bad feeling about this. I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이 대사가 물론 다른 배우의 입에서 나왔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스톰트루퍼들끼리 뭐야 너 VT-16 새로 나온 거 봤어? 그거 차 단종됐다던데. 두 병사들이 노가리 까는 장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AT-AT 맞나요? 그 네 발 달린 굉장히 분량은 적었지만 고질라 그리고 몬스터즈를 통해서 누구보다 괴수를 괴수답게 찍어내는 가렛 에드워즈 감독의 장기가 굉장히 여실히 드러났던 그런 기존의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 달리 훨씬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AT-AT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 장면이 길고 좀만 더 구성이 알찼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살짝 남아요. 하지만 그런 지상전에서의 아쉬움은 공중전을 통해서 또 만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역시 또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럼 캐릭터로 넘어가자면 K2SO라고 하는 새로 나오는 안드로이드는 와 정말 역대급 안드로이드입니다. The captain says you are a friend. I will not kill you. Thanks. 저는 R2D2 BB8 C3PO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안드로이드는 갖고 싶어졌어요. 로봇 특유의 시니컬함이 오히려 유머로 승화되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가장 유사한 안드로이드는 그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타스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걔보다는 훨씬 더 시니컬하고 웃깁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솔직해서 좋은데 동시에 나쁘고 착한 새끼 같은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군의 함장으로 타킨 함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분은 CG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원래 이분은 1977년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서도 등장을 했는데 사실 이분 배우는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시대가 이어지는 만큼 같은 역할을 출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역이 대신 연기를 하고 얼굴을 CG로 만들어서 타킨 함장의 얼굴을 그대로 입혀서 새롭게 CG 캐릭터로 이 영화 속에서 조금 비중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 캐릭터 뭔가 얼굴이 약간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 맞습니다. CG로 만들어진 분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타워즈 오리지널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타킨 함장도 CG 같아. 눈도 크고 코도 크고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약간 얼굴의 이 형상 자체가 굉장히 또렷하신 분이라 과거에 실제로 배우가 출연했던 모습을 봐도 마치 CG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CG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영화 가장 마지막에 나오니까 아마 보신 분들은 제가 누굴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포레스트 위테커가 맡았던 이 소우 게레라하고 소우 게레라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뭔가 원래보다는 비중이 조금 많이 압축된 느낌, 뭔가 조금 많이 잘려나간 캐릭터 같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좀 더 비중이 있거나 이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사건이 조금 더 전개되는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떤 배우의 명성이나 어떤 극 중에서의 어떤 역할 설정과는 달리 조금 소모품처럼 그냥 이용된 캐릭터는 아니었나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견자단이랑 강문이 출연을 하는데요. 이 두 분은 졸라 멋있는 동료 역할입니다. 졸라 멋있어요. 진짜 완전 간지 넘쳐. 멋있어.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나가는 동료들, 사실 주인공 진 역할을 맡았던 펠리시티 존스나 카시안 역할을 맡았던 디에고 루나를 제외하면 이 영화의 다른 캐릭터, 다른 조연들은 전부 다 소모품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 영화 자체도 사실은 소모되는 영화는 맞긴 맞는데 뭔가 이 조금만 더 관객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관객들이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나 장면이나 소재나 대사,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하나씩만 더 있었으면 마지막 감동의 울림이 훨씬 더 배가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다. 매즈 미켈슨이 맡았던 갤러너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쉰들러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제국군을 도와주고 있지만
있지만 사실은 반란군을 위한 하나의 묘수를 몰래 남기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론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지만 역시나 닥터 스트레인지에 이어서 어쩜 저렇게 남자가 봐도 멋있고 섹시하고 비 맞고 막 근데도 간지나. 주인공인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와 어려서 헤어지고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어떤 반항한 느낌이었지만 아버지라는 그 약한 정에 이끌려서 반란군을 열심히 도와주는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묘사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점을 굉장히 배우가 잘 살려낸 것 같아요. 반면에 카시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약간 뭔가 음침하고 약간 뭔가 나쁜 의도가 있는 인물처럼 묘사가 되지만 나중에 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동료가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거나 혹은 캐릭터가 약간 반전이 있는 그 지점에서 배우가 표현력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비해서 배우가 좀 제대로 잘 못 살린 느낌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베이더 딱 두 장면만 등장합니다. 뭐 더 나오지도 않고 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스타워즈 모든 영화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압적이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스베이더를 악당이라고 했지만 무섭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무섭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다스베이더를 한 번 더, 좀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월트 디즈니. 네. 어찌됐거나 이 영화는 영화를 다 찍었지만 그 이후에 추가 촬영을 했어요. 그게 대략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장면이라고 하는데 결코 적은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영화 초반부랑 후반부의 어떤 특정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산만하다라는 느낌을 살짝 좀 받았습니다. 예고편을 여러 번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고편에는 들어간 장면이 막상 영화 본편에서는 없는 장면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의 어떤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나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사실 이 영화는 스타워즈 본편이라기보다는 스피노프 영화인데 이 영화 덕분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나올 스피노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확정이 된 스피노프 영화는 한 솔로의 젊은 시절을 그린 이야기 그리고 현상금 사냥꾼인 보바펫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루머로는 자바 더 헛 그리고 다스베이더를 단독으로 한 영화도 기획 중이다 라는 루머가 있는데 뭐 다른 건 다 됐고 제발 다스베이더 좀 제발 다스베이더 좀 단독으로 좀 이 정도 간지로 단독으로 좀 피디님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그 다음 스타워즈 영화는 내년 겨울에 개봉하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8편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겨울마다 스타워즈 영화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가져볼게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타워즈를 안 본 사람도 이 영화를 봤을 때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스타워즈의 매니아가 아닙니다. 스타워즈의 열렬한 팬이 아니에요. 그냥 딱히 내 적성의 영화는 아니야.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는 재미없게 봤었던 스타워즈 영화들을 다시 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 영화에서 바로 이어지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영화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재밌게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스타워즈를 보고 자랐던 아이가 이제는 스타워즈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의 스텝으로 배우로 출연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스타워즈 영화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참 부모가 같이 여러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있다라는 거 그런 문화에 스타워즈가 있다라는 점은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영화 속에는 제작진들의 스타워즈를 향한 여러 가지 애정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스타워즈를 만들었던 조지 루카스보다도 훨씬 더 애정이 많은 제작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니까 조지 루카스가 디즈니에게 스타워즈를 판 건 21세기 최고의 선택이었다. 잘 지내시죠, 조지 감독님? 우리 조지 감독님 돈 많이 받았을 텐데 감독님이 떠난 다음에 영화가 더 잘 돼서 배 아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은 스타워즈 오리지널 시리즈의 공주님이었던 레아 역할의 캐리 피셔 분께서 며칠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건데요. 더 안타까운 소식은 캐리 피셔의 어머니이자 배우였던 데비 레이놀즈도 딸을 따라서 또 같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인 데비 레이놀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었고, 최근까지도 아주 활발히 배우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캐리 피셔 역시도 배우 겸 작가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스타워즈 7편 그리고 8편에도 출연을 해서 팬들을 즐겁게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고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영화 가장 마지막 장면에 레아 공주가 나오는 장면, 물론 또 돌아가지 않으셨어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지만 보면서 마지막에 살짝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찌됐거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영화 리뷰를 만나실 수 있고요. 앞으로 저 엉준이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